이번 시간에는 앞서 풀이했던 원류의 예제 문제 첫 번째 문제에 이어서 두 번째 문제를 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에 나와 있는 예제 사문이 예제 사주가 바로 이 사주인데, 이 사주의 내용을 보면은 이 명조는 하를 원두로 시작해가지고 개에서 수에서 멈춰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를 보면은 여기에도 하나 있고 여기에도 하나 있죠. 여기서 왜 화를 이쪽 병화에서 시작을 했는가 하면은 이쪽 화에서 사화에서 월지사화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은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해가지고 오행이 하나, 둘, 셋, 넷 글자가 4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화에서 출발하게 되면은 하나, 둘, 화생토, 토, 생금, 금생수 이래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쪽 4개보다 하나가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 화에서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용맥을 잡을 때는 반드시 짧은 용맥보다는 가장 긴 용맥의 흐름을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흘러가야 가장 긴 용맥이 되는 건지 그거를 살펴서 그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서 용맥을 잡는 것이 맞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운을 보기 이전에 일단은 혈지라는 것을 구해야 되겠죠. 혈지라는 것을 구하면은 혈지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사주팔자에서 균형이 잡혀 있는 오행을 찾는 게 아니고 균형을 무너뜨려서 반전을 시켜줄 수 있는 오행, 즉 가장 힘이 강한 오행을 찾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화, 토, 금, 수 해가지고 수에서 끝이 나죠. 네, 원두 시작점에서 시작해가지고 수에서 끝이 나기 때문에 이 수 자체가 혈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혈지는 개수가 되고 보조혈은 신금이 되는 거죠. 여기서 벼슬 정이품을 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대운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대운을 보면은 언제 공부를 제일 잘했는가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이 신묘대운의 공부를 매우 열심히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묘대운을 10개의 천간으로 한번 나눠볼까요? 이 신묘대운을 10개로 천간으로 나누면은 이렇게 되는데, 친절하게 이게 대운까지 나눠 있죠. 예, 책을 만드신 분께서 친절하게 대운수를 구해 주셨습니다. 이 14세 신묘대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학업운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을 10개의 천간으로 나누면은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20세, 21세, 22세, 23세 이래 되어 있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일단 학업운 같은 경우에는 인성운과 관성운을 살피게 됩니다. 학업운은 인성운과 관성운을 살피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신묘대운의 운을 10개의 천간으로 10개의 천간으로 분류를 하면은 여기에 관이 하나 있고 14세에 관이 하나 들어있고 15세에 관이 들어있고 17세에 관이 들어있고 19세에 관이 들어있고 21세에 관이 들어있고 23세에 관이 들어있죠.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14세부터 시작해가지고 23세 이 사이에 10년 동안 무려 5년에 가깝게 관운이 들어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옛날 시대에 관운이 들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은 공부도 물론 잘했거니와
또한 벼슬에 올라갈 확률도 많았겠죠. 예. 더군다나 지금 운을 보면은 퐁당퐁당 건너서 관운이 들어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어릴 적부터 공부에 대한 재능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뭐냐면은 당연히 이 시절에는 벼슬로 나가는 것이 제일 큰 목적이었겠지만은 이 사주를 보면은 이 일간무토가 정제, 개수와 합의되어 있죠.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재물에 대한 욕심이 상당히 많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양의 인성으로 편인에 해당합니다. 심리적으로 직업성을 본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늘 공부와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은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은 지금 운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변합니까? 맨 마지막 끝에서 재성으로 변하죠. 그죠? 재성으로, 정제 이걸로 변하죠. 이런 경우에는 처음에는 공부를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으나 나이를 점점점 먹어가면서 적어가면서 이게 오면은 토생금 해가지고 이게 상관이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식신이 되겠죠. 예. 혈지론에서는 십성법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그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식신이 아니고 상관이 된다는 점. 그러면은 어느 이 정도 중반쯤 와가지고 상관이 있다라는 점은 30대 중반쯤 돼가지고 장사 계열 쪽에 관심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때 장사라고 해봐야 벼슬을 이용해가지고 돈을 버는 것에 관심이 많았겠죠. 예. 내용을 읽어보면은 벼슬이 이품에 올랐고 수백만 양의 돈을 벌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공직을 하면서 벼슬을 하면서 뒷돈을 많이 받아 먹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그 다음에 이게 보면은 다시 인성이 들어와 있죠. 예. 편인이 들어와 있죠. 그 다음에 정인이 들어와 있고 여기서 다시 식신이 들어와 있습니다. 벼슬과 함께 무언가 뒷장사를 통해 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돈을 많이 벌었겠느냐? 당연히 혈지와 보조혈 이 시기에 돈을 많이 벌었다고 볼 수 있겠죠. 혈지와 보조혈은 앞서도 언급했지만은 사주팔자에서 제일 강한 오행이고 균형을 맞춰주는 오행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용신에서 균형을 맞춰주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평이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제 생각입니다만은 이런 경우에는 보통 초반에 한쪽이 어렵다고 한다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쪽을 반대로 바꿔주어야 크게 발복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혈지와 보조혈 같은 경우에는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 하고자 하는 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돈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이것만 따지게 됩니다. 하고자 하는 일은 십성에 관한 일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죠. 십성은 앞서 언급했듯이 기흉을 따로 논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편인이면 편인에 맞는 일을 하면 되고 재성이면 재성에 맞는 일을 하면 되고 관성이면 관성에 맞는 일을 하면 되고 식성이면 식상에 맞는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예. 물론 세운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세운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세운이 식상이고 관성이고 이렇다고 해가지고 관성의 일을 한다거나 식상의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될 문제는 아닙니다. 세운에서 일어나는 일은 현실적으로 자신이 실천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즉 심리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무언가 하고 싶다, 무언가 변하고 싶다, 또는 무언가 해보고 싶다라든가 이런 생각이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상황과 여건이 나에게 충족이 되지 않아서 나의 마음과 상충이 되기 때문에 걱정과 근심 또는 고통을 받게 되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대운에서 오는 이런 경우에는 상황과 여건이 충족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무난하게 자기 할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신묘대운 이때에도 관이라는 것들이 퐁당퐁당 걸러서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돈을 언제쯤 벌었겠느냐라고 본다고 한다면은 수대운과 금대운에 돈을 벌었겠죠. 그러면은 이 경금대운에도 어느 정도 벌지 않았겠나라고 보이지만은 나이가 젊은 관계로 돈을 벌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벌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현실적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경제적인 안정을 갖춘 시기라고 본다고 한다면은 본격적인 이 축대운과 무자대운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벌었다고 할 수 있겠죠. 물론 경인대운에서도 어느 정도 더 약간의 돈을 벌었을 겁니다. 무자대운에 왜 많은 돈을 벌었을까?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이 무자대운을 분해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분해를 해본다는 것은 10개의 천간으로 나눠보면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무자대운을 10개의 천간으로 나눠보면은 이래 되는데 44, 45, 46, 47, 48, 49, 50, 51세, 52세, 53세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수금이죠. 혈지가 수고, 보조혈이 금이죠. 그럼 44세에 금이 들어와 있죠. 여기에. 그럼 44세에도 돈을 벌었을 것이고 45세에는 화토가 있기 때문에 돈을 벌지 못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46세, 47세 이때에 또다시 돈을 벌었을 거고 48세 한 해 쉬었다가 49세에 다시 돈을 또 벌었겠죠. 이게 임수가 있죠. 그 다음에 50세 한 해 쉬었다가 51세 다시 돈을 벌고 52세 쉬었다가 53세 다시 돈을 벌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무자대운 같은 경우에 수가 총 몇 개가 있습니까? 금수가 총 몇 개가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있죠. 그러니까 이 무자대운 같은 경우 10년 동안 총 6년이 금수대운이기 때문에 상당히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입니다. 용맥 찾는 거는 그다지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좀 많이 헷갈리는 편이죠. 단순하게 글자가 8개밖에는 없지만은 조금 많이 헷갈리기 때문에 이 부분만 주의를 요한다면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특히 년과 시가 서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 이것만 조금 주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만 조금 주의를 해주시면, 즉 년에서 시로도 갈 수 있고 시에서 년으로도 갈 수 있다는 거, 이것만 주의를 해주시면은 용맥을 찾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원류 예제 2번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3번 문제와 4번 문제를 가지고 찾아보고 다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사주상담가였습니다.